자, 고래의 꿈은요.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그대로 꿈 얘기를 하는 게 고래의 꿈이겠지. 자, 우리 보기를 보면서 얼추 내용 파악했어야 되는데 보기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상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고래를 상상하지 그러면서 꿈을 이룰 거라는 희망. 이 얘기를 하는 게 고래의 꿈입니다. 네. 자,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게 중간에 뭐가 나오는데 희망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나올 거래.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나올 거래. 그치? 그래서 희망의 회의적인 시선도 언급이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희망의 회의적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 아니야?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망의 회의적인 타인의 시선이 언급이 돼. 그리고 근데 얘는 뭐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세 줄 요약하면 이게 끝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꿈을 이룰 거란 희망을 갖고 있고 아직은 막 실현되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희망의 회의적인 너가 이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희망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으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자, 늘 이런 의미들 파악해 하셔야겠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 딥하게 출제할 수는 없고요. 모의고사에서 언급된 범주 내에서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전반적인 흐름 이해하고 모의고사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들 위주로만 기억해 갑시다.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지속성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는 이 꿈이 그냥 잠깐 꾸고 말만한 그런 짤막한 꿈이다? 아니다. 지속적으로 꾸고 있는 꿈이다. 고래의 꿈은요. 그냥 진짜 약간 나랑 아마 이 작품 그거 보면서 쓰지 않았을까 싶어. 그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뭐 고래를 잡는 꿈을 꾸거든. 이제 고래를 잡는 꿈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큰 이상 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래의 꿈은요, 그냥 큰 꿈. 뭔가 사람마다 다 꿈 하나씩 있잖아. 진짜 고래의 꿈이 아니라 고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 꾸는 모든 꿈. 예를 들면 나라고 하면 난 딱 100억을 버는 게 목표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 봐봐 지금 제가 비웃는 있잖아. 저 새끼 숙제도 안 했으면서 지금 내 꿈을 비웃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거. 고래의 꿈 같은 거 큰 꿈이야. 근데 난 늘 꿨지. 이게 뭐 몇 년째 꾸는 꿈이야. 자, 이런 게 늘 고래의 꿈 꾼다고 했지. 언젠가. 근데 나 100억 언제 벌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라는 단어는요, 막연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직 정해진 게 있어? 없어? 없어. 뭔가 꿈이라고 하면 막 정해진 게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막연하게 뭔가 여기가 시에서 꿈이 긍정이기 때문에 막연하다라는 워딩이 나오면 앵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X를 그어버릴 우려가 있는데 막연해? 진짜? 그리고 뭐 꼭 꿈이라고 하는 게 언제 몇 월 며칠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없잖아. 그래서 막연하게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내가 꿈을 이루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그럼 이게 바로 뭐겠어? 작은 화분이 희망이야. 만나면 줄 거래잖아. 그러면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화분이 꿈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래를 만나는 게 고래의 꿈이잖아. 그래서 이게 나의 큰 꿈인데 그때를 위해서 작은 화분, 꿈을 위한 준비, 즉 희망을 갖고 있대. 그래서 나는 희망을 계속 키우고 있대. 깊은 밤 나는 심해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제 뭐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직 난 고래를 만나지는 못했으나 뭔가 고래의 소리를 뭐 상상한다라고 우리 일단 모의고사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자, 깊은 밤 나는 심해 고래 방송국에 고래 소리가 나오는 그걸 수도 있고요. 고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방송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고래 소리가 약간 초음파니까 방송국 소리 같잖아. 그래서 그냥 그걸 비유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서, 망원경 코끝이라고 하면 너희들 바닷가 같은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가지고 수평선 너머에 고래의 항로를, 고래를 보진 않고 뭐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나름 고래들을 뭐 하는 거야? 고래들을 언젠가 꼭 보고 싶어서 지금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고래 생각도 하고 그 다음 고래를 보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연이고요. 고래에 대한 관심으로 얘는 뭘 해? 자, 고래 소리에 막 집중하기도 하고. 자, 고래 소리는 청각이겠지. 그리고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해. 고래 항로는 뭐야? 시각이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청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고래를 이 꿈을 이루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난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여기 보면 지금 어떤 파트를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고래 소리는 지금 현재 고래를 만나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는 고래의 항로 정도 지켜보는 건 현재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고래들이 서로 대화하는 건 내가 진짜 직접 볼 수 있니? 없지. 그래서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이 부분은 완전 상상이야. 어느 부분?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이쪽은 상상이 있지. 그래서 고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래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냥 고래의 소리를 좀 듣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이 정도밖에 못하고 상상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뭐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게 우리 선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얘가 뭔가 고래들이 막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쭉 보면 다다다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미 반복되고 있고요. 시제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시제가 계속 반복되지. 니은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 이거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가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자, 누군가의 세모. 내가 아까 100억 번다고 했더니 비웃었던 윤건이요. 그게 바로 이 누군가가 되겠지. 지는 숙제나 할 것이지.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얘들아, 요거 인용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얘들아, 인용은 맞는데 대화야? 대화는 안 된다. 인용과 대화는 달라. 말건네기랑 대화도 좀 다르죠.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티키타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가정을 하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티키타카가 없으니까 그냥 인용. 자,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야, 100억 그거 어떻게 보냐?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누군가는 뭐야? 꿈에 대한 어떤 시선?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 이런 누군가가 있어. 하지만, 자, 요게 이제 내 견해인 거지. 하지만을 기점으로 이 사람과 난 대조적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나, 표면적 하잖아. 나는 이 사람과 대조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 나는 바다의 목로 길에 앉아서 여전히에다가 또 동그라미. 여전히는 그러면 나는 계속 이 사람의 말을 휘둘렸어, 안 휘둘렸어? 휘둘리지 않고 계속 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여전히는 변함없이 나는 믿고 있다. 변함없는 믿음. 그럼 계속 뭐 하고 있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계속 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 나는 또 노력하고 고래를 볼 수 있고 고래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뭘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다. 희망과 의지. 듣는 행동이 좀 중요한데요. 고래의 노래를 듣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 관심, 그러니까 희망과 의지까지 확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얘들아, 이 해마들 요게 뭔 소린가 아마 싶었을 수 있어. 막상 시험을 봤을 때는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가족이 셋벌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얘들아, 이거 당연히 다 뭐야? 상상이에요. 상상이고 뭐를 상상하는 거야? 고래들의 대화. 고래들의 그 대화, 고래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뭐라고 출제할 수 있어? 누군가가 하는 얘기다 라고 출제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겠지. 자, 그래서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아직이라고 하면 요건 가능성이죠. 난 아직 가능성이 많다. 내일은 5마력의 동력을 배에 더 얹어야겠다. 자, 그러니까 얘 나는 더 많은 동력을 배에 얹어서,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더 큰 힘이 생기면 고래를 찾을 때 더 편하겠니? 어렵겠니? 더 편하겠지. 그래서 5마력의 동력은 뭘 뜻하냐면 더 큰 힘으로 뭘 찾겠다? 우리의 고래를 찾겠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더 큰 의지가 되겠죠. 적극적인 태도고요. 그리고 뭘 찾기 위한 의지가 되는 거야? 꿈을 찾기 위한 의지.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 나 더 파이팅 하겠다. 이게 되는 거지.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깨진 파도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도 배를 정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5마력의 동력과 깨진 파도의 유리창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세게 나아가서 내 꿈을 이뤄야겠다.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 손을 잡고 순살같이 해협을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순살같이 해협을 달려가야겠다. 무슨 뜻이야? 역시나 고래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자, 이거 의지겠죠. 여기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그럼 막 얘가 막 엄청 막 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정적이야, 동적이야? 동적이지. 그래서 역동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이다, 역동적이다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의지적이죠. 뭐뭐 하겠다라는 어조가 우리가 대체로 의지를 나타낼 때 선행마로 및 get을 쓰게 되거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태도로 의지적 어조까지 가능해요. 우리가 실에서 늘 작품을 볼 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늘 파악해야 되지.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중에 농무에 의지가 있어 없어? 극복 의지가? 없어.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작품은 의지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농무랑 엮일 가능성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오만 애들이랑 엮일 가능성은 있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얘들아, 이때 누구랑 너희 학교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낚는 거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누군가, 누구나 이런 거에 밑줄 쳐놓고서 너희 누구를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외워갔을 걸 선생님은 생각해서 어디에 밑줄 쳐놓을 수 있어? 이 누구에 밑줄 쳐놓을 수 있어. 근데 이때 누구는 보편적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뭐랑 달라? 이 누군가랑 다른 사람이야. 이때 누구나가. 알겠지?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이 모두 그러하듯 너희들도 다 뭐가 있어. 나름의 꿈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보편적인 사람이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화분이 아까 뭐였어? 희망이었어. 하얗게 물을 뿜는 하얗게 얘들아 색채야.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희망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는 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작품들을 더 분석한 자료들을 보거나 했을 때
뭐 있기는 한데 일단 모의고사에서 언급을 별다르게 안 해가지고 이 부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이니까 더 미래를 향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진짜 고래를 만나는 꿈 요걸 꾸겠다라는 의미로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꿈은요 마지막에 지금 꿈으로 딱 명사형 종결을 하고 있네. 그러면 얘들아 명사형 종결하면 거의 공식 아니니 뭐가 생겼냐? 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고 원래 이제 문제 해설도 여기서 했었는데 다 이제 영상이 잘렸었죠. 우리 35번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 하나였고 37번도 이때 오답률 탑 10, 탑 8인가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문제 모두 오답률이 높았는데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풉시다. 우리 이미 모의고사 때 풀었지? 푸는 시간 1분 드릴게요. 고래가 꿈이에요. 네, 고래의 꿈 자체가 꿈이에요. 고래를 만나는 게 이게 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분은 희망? 희망인데 저희가 맞아. 너희가 아는 그 화분이야. 근데 약간 여기서 화분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물을 뿌는데 독특한 설정의 화분. 아래에 화분이 쓸 수가 없어. 맞아. 둘 다 똑같아.